안녕하십니까. 13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 자, 2차시 수업이죠. 자, 2차시 수업은 이제 벡터의 이제 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9.5절에 이제 내적하고 외적이죠. 자, 이제 벡터에는 두 개의 곱이 존재합니다. 벡터들의 두 가지 곱이죠. 두 개의 뭡니까? 곱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적이라는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적과 외적의 이제 쓰임새가 조금씩 다른데 그 곱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가 보시면 A가 이렇게 있죠. 이제 벡터가 이렇게 표시되면 이제 이 의미를 알겠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 벡터가 눈에 들어오죠. 또 상상이 되고 그림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그죠?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A1, A2, A3를 연결하는 벡터죠. 그 벡터들하고 평행한 벡터들이 모두 같은 벡터니까 공간상에 그려지겠습니다. 자, B가 그러면 B1, B2, B3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벡터의 내적, 그죠? 인너 프로덕트라면 내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니까 A 두 개의 내적은 이렇게 안에 까만 점을 이렇게 칠해서 내적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시하고 정의는 어떻게 되냐니까 각 성분 있죠? 각 성분들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됩니다. 자, 편리하죠, 그죠? 그래서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해줘버리면은 여기 어떤 뭡니까? 실수값이죠. 어떤 상수가 되죠. 상수가 되는데 요 값을 뭐가 됩니까? 어떤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벡터 값이 어때 상수니까 이걸 우리가 벡터에서 그죠? 상수 우리가 스칼라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스칼라라고 그럽니다. 스칼라 곱 이렇게 곱하기 해서 내적은 뭡니까? 두 벡터를 곱하니까 스칼라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칼라 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2차원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두 개를 곱하기 하면 이렇게 표시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2,4하고 3,-1인 두 벡터를 갖다가 그죠? 곱하기 하니까 2가 되죠.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은 2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7,4하고 6, 2,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하니까 6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은 6이다. 자, 이걸 갖다 ijk로도 표시할 수 있죠. 자, 요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i 0i가 되죠. 0i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걸 표시하면은 0, 0 더하기 2j 마이너스 k열이 표시되죠. 그죠? 그래서 같은 성분끼리 곱하면은 1, 0, 그 다음에 2는 2, 맞죠? 그 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곱하기 되는 거죠. 그러면 7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벡터로 표시하나 ijk로 표시하나 이 내적을 그죠? 정의대로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의 이제 성질이죠. 이제 내적이 이제 정의되면은 내적의 어떤 성질들이 있는데, 자, 여기 하기 앞서 가지고 우리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벡터의 내적이라는 곱하기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같은 성분끼리 그죠? 곱하기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 내적은 뭡니까? 벡터를 곱하기 하면 어떤 실수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냐니까 이 내적을 뭡니까? 스칼라 곱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은 뭐 그대로 우리가 정의대로 그죠? 2가 나오고 곱하기 해서 6이 나오고 곱하기 해서 그죠? 7이 나오죠. 그러니까 벡터를 내적하면은 이런 스칼라가 나온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을 돌아가서 내적의 이제 성질입니다. 어떤 성질이냐니까
자, A, B, C가 여기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 그랬죠. 벡터이고 C가 스칼라라고 할 때 A 두 개를 내적해 버리면 이 크기의 제곱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 이건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자, A가 그죠? A1, A2, A3니까 A1, A2, A3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됩니까?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이죠. 그죠? 제곱이고 우리가 벡터 요거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A1의 A2의 이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배웠죠? 크기는 루트 뭐가 됩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이니까 요거 두 개가 같으려면 요거에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러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A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한다는 것은 벡터 크기에다가 제곱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은 뭡니까? 교환법칙 성립하죠. 자,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것도 증명식이 할 수 있죠. 자, 곱하기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정의가 그죠? 요것들이 교환법칙 성립하죠. 요거 순서를 바꿔도 뭐가 됩니까? 요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 A1이 또 이 순서가 바꾸면은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죠. 자, A 벡터에다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A, B 이렇게 A를 A1, A2, A3를 이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두 개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됩니까?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에다가 그죠? 상수배를 해서 내적을 그죠? 먼저 하나, 그 다음에 뒤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벡터의 내적을 하나, 그 결과는 똑같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벡터에다가 0을 내적하면 그죠? 요건 실수입니다. 요건 벡터입니다. 요건 0벡터입니다. 요거는 0벡터고 요거는 실수값으로 0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적은 뭡니까? 스칼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수의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죠? 자, 요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두 벡터 사이에 각이 주어지면은 이 각의 뭡니까? 내적은 우리가 내적은 아까 앞에서 성분들의 어떤 곱과 합으로 표시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각으로 표시됩니다. 자, A하고 B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라는 크기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그죠? A 벡터고 여기 만약에 그죠? 여기 A 벡터라면 요 각이 만약에 세타를 합시다. 그러면 A 벡터하고 요 B 벡터를 내적하면은 A 크기, B 크기 코사인 시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를 계산할 때 만약에 성분으로 주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만약에 성분으로 주어지지 않고 뭡니까? 어떤 벡터로 주어지고 사이에 각이 주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유도하는 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가 좀 작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진도 넣고 그러면 또 잘릴까 싶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벡터가 있고 그 사이각이 주어지면은 자, AB 크기는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코사인 제이법칙 있죠? 코사인 제이법칙 여기서 만약에 그죠? 코사인 제이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제2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제2법칙은 자, 요거의 크기에 그죠? 요거의 크기의 제곱은 요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뭡니까? 2
요거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라는 얘기죠. 즉 뭐가 됩니까? 즉 이 말이죠. a-b 크기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b 크기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배의 a, b에다가 뭐가 됩니까? 코사인의 세타가 바로 코사인 제2법칙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자 계산을 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뭐가 됩니까? a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b 크기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a 곱하기 b가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이거 제곱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앞에 우리가 배웠죠. 금방 a 빼기 b에다가 내적 뭐가 됩니까? a 빼기 이렇게 계산해. 이거 똑같죠. 앞에 했다면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제곱하면 a 제곱 a니까 a 제곱이 되고 그죠? 마이너스 2ab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거기 어디서 놓은 겁니까? 요 성길 있죠? 요 1번 성길입니다. 1번 성길로부터 그렇게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ab 더하기 b에 마이너스 2ab가 되고 자 이거 너는 뭐가 됩니까? 너는 이제 그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b의 코사인 세타가 되버리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날아가고 날아가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 AB는 뭐가 됩니까? A B는 마이너스 2약분 되버리죠. 그래서 A B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적을 계산할 때 벡터하고 사이에 각이 주어지면 항상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B의 내적은 AB 코사인 세타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 증명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예제 보면은 벡터 A하고 B의 길이가 각각 4, 6일 때, 자, A의 길이가 4고 B의 길이가 6일 때, 그들 사이의 각이 3분의 파입니다. 자, 그럼 내적을 구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정의대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성분으로 안 주어지고 벡터로 주어지고 사이 각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AB는 A 크기, B 크기, 코사인 3분의 파이, 60도죠. 60도에서 그죠? 4 곱하기 6에다가 2분의 1이죠. 코사인 60도는. 그래서 12가 된다. 그래서 내적이 바로 12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리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정리서부터 쉽게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A하고 B 벡터가 A 크기, B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만약에 내적하고 뭐가 됩니까? 벡터의 크기가 주어진다면은 그 사이 각이 구할 수가 있죠.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A 크기, B 크기에다가 AB를 나눠주면은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나 그죠? 이 식이나 같은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벡터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으면 이제 그 사이의 각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A 크기 구할 수가 있죠. 배웠으니까 3이고 B 크기도 루트 38이죠. 그러면 AB 내적 배웠죠. 내적은 뭡니까? 성분들을 곱해서 더하게 해주면 되죠.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A 크기, B 크기에다가 나눠서 3 곱하기 루트 38로서 2로 나눠주면은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렇게 적어도 되지만 우리가 역상값에서 배웠죠. 그죠? 그 세타는 뭡니까? 아크 코사인에 3의 루트 30분 2가 나오고, 요거를 이제, 그죠? 각 계산하면 약 세타가 뭡니까? 1.86이죠. 그죠? 요건 이제 라디안이죠. 이제, 60분으로 계산하면 약 뭡니까? 84도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요거 아시죠? 요거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이거 아까 할 때 라디안으로 오죠. 요거는 뭡니까? 60분각이죠. 그죠? 할 수 있죠? 라디안을 요리 바꾸는 방법 알죠? 곱하기 얼마 하면 됩니까? 곱하기 파이분의 180 하면 되죠? 파이분의 180 계산하면 그죠? 약 83.7이죠. 즉 뭐가 됩니까? 즉 1.46 곱하기 뭡니까? 파이분의 180 하면 약 뭐가 됩니까? 83.7로고 그죠? 이건 약 뭐가 됩니까? 약 84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도가 되죠? 요렇게 곱하면은 라디안은 뭡니까? 이거 디그리죠? 디그리. 도로 바꾸는 경우죠. 그래서 반대로 하면 뭐가 됩니까? 180분의 파이를 하고, 요라면 80분의 파이분의 180 하면 바꿔줘. 반대는 뭐가 됩니까? 180분의 파이 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공식은 이제 또 하나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뭐냐니까, 수직일 때, 자, 두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수직이면 뭐가 됩니까? 이 90도면은 A 벡터하고, A 벡터, 여기 B 벡터라고 여기 A 벡터 합시다. 그러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내적은 뭐가 됩니까? A 벡터 크기에다가 B 벡터에다가 코사인 90도죠.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0이 되죠. 그래서 이 내적을 이용하면 두 벡터가 이제 수직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벡터가 수직일 판별할 때는 내적을 곱해서 제로 되는 걸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두 벡터 AB 사이의 각이 2분의 파일 때 AB는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직일 때 두 벡터의 내적은 제로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죠. 자, 요겁니다. 두 벡터 AB가 직교 또는 수직이죠. 수직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그 내적을 곱했을 때 제로 된 걸 보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을 한번 보면 예제 4번 뭐입니까? 자, 두 벡터가 있죠. 두 벡터가 있습니다. 2,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벡터하고 뭐가 됩니까? 5, 마이너스 4하고 2. 두 벡터가 뭡니까? 수직음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내적을 알고 있으니까 내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벡터하고 두 벡터를 내적을 해보니까 2요 더하기 2 마이너스 4 해서 0이 돼버렸죠. 따라서 두 벡터는 수직이다 라고 이제 쉽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내용 하기 앞서 가지고 그죠? PPT를 좀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증명했죠. 사이 증명했고 두 벡터의 크기가 4고 6일 때 사이각이 3분의 8일 때 내적을 구하라. 그러면 그죠? 요를 계산해서 12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변형하니까 그죠? 변형하면 뭐가 됩니까? 두 벡터의 만약에 두 벡터의 그 성분 형태가 주어지면은 그 사이의 각을 구할 수가 있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했습니다. 자, 적을 이용해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사이의 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크기는 3이고 B 크기는 38이고 루트 그 다음에 내적은 뭡니까? 2가 나왔죠. 그래서 그 사이의 각을 구할 때 코사인 세타는 이 부분이 2가 되고 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각을 구하랬으니까 아크 코사인을 이렇게 표시되죠. 자, 이렇게 표시되고 요 값은 1.46이고 이거는 뭡니까? 라디안이라 그랬죠. 라디안이고 요걸 바꾸려면 뭐가 됩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은 약 84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벡터의 이제 직교인데, 그죠? 두 벡터의 수직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랬습니까? 요거죠. 자, 두 벡터가 직교 또는 수직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건 완벽한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자, A 곱하기 B의 내적이 제로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림을 안 그려보고도 그죠? 숫자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벡터의 기하적 현상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이 뭐냐니까 이런 두 벡터가 주어질 때 수직인지 아닌지 빠른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요.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첫 번째 방식은 그림을 그려서 이제 뭐가 됩니까? 각도기로 이 제기죠. 원래는 뭡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각도를 재가지고 90도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안 하는 게 수학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학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통해서 자 내적을 해보니까 제로가 나왔죠. 그럼 앞에 결과로부터 두 벡터는 수직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수학의 그저 최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각이 이제, 그죠? 0도하고 180도인 경우인데,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세타가 0도인 경우입니다. 그죠? 0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겹치는 경우죠. 여기 만약에 B 벡터고, 여기 만약에 A 벡터입니다. 세타가 제로이죠. 제로는 뭐가 됩니까? 내적은 뭐가 됩니까? A 크기에다 B 크기 바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겹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80도도 제로죠.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됩니까? B 벡터고, 이 벡터가 뭐가 됩니까? A 벡터죠. 이 사이 각이 얼마입니까? 180도가 되겠죠. 자, 180도인 경우는 뭐가 됩니까? A 벡터, B 벡터, 내적을 취해줘버리면, 자, 코사인 180도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180도는 0에서 90도니까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의 180도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코사인의 0도는 0이라는 거죠. 그죠? 아니 1이죠. 1이죠. 그죠? 1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오고, 자, 이거는 코사인의 180도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B에다가 마이너스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적을 구할 때 겹치는 경우는 각각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고, 만약에 방향이 반대면 서로 벌어지는 경우 있죠. 180도로 마주보는 경우는 각각 크기에다가 곱하기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인다라는 것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PT를 한번 보면은 PPT 어디에 되겠죠. 자, 여기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방향이면 AB에 대해서 같은 방향이면은 AB는 양수가 되고 서로 수직이면은 우리가 금방 했죠. 제로가 되고 반대 방향이면은 음수다. 그걸 우리가 아까 제가 해보면 그죠? 이렇게 했죠. 이 값에 대해서 만약에 세타가 제로이면은 같은 방향이죠. 코사인 0이 1이기 때문에 AB는 양수로서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수직일 때는 제로라고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AB가 반대 방향이면은 뭡니까? 세타가 180도죠. 그리고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B는 마이너스 5를 붙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형인데, 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시간이, 그죠? 2분 좀 남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형은 이제 교과서를 일단 한번 보시면은, 자, 사형은 뭐냐니까 말 그대로 이제, 빛의 그림자입니다. 빛의 그림자를 우리가 사형이랍니다. 그래서 빛을 비쳤을 때 이제, 그림자 모양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이제 살피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사형을 하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여기에, 이 복잡하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이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형이라는 건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요걸 한번 볼까요, 먼저. 자, 먼저, 요렇게 벡터입니다. 그죠?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벡터고, 여기 벡터, 여기 B 벡터죠. B 벡터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그죠? 세타를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A 벡터를 합시다. 자, 그럼 여기 빛을 요렇게 비춥니다. 빛.
이 빛을 이렇게 그죠? 비추면은 요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그림자 빛이 그림자 비추면은 요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에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요 값이 죠. P가 생기죠. 그죠? 요 크기가 뭐가 됩니까? P에 우리가 배웠죠. 요 크기가 얼마입니까? P에다가 뭐가 됩니까? 코사인의 세타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죠? 요 크기를 갖다가 어떻게 부르냐니까 우리 책에처럼 스칼라 사인, 요걸 스칼라 사인이라고 합니다. 스칼라. 값이 스칼라니까, 그죠? 이거 스칼라 사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스칼라 사형에 대해서, 그죠? 그 벡터 있죠, 벡터. 요걸 갖다가 벡터 사인을, 요걸 이제 벡터를 표현한 거죠. 요 요 벡터 있죠. 요걸 갖다가 뭡니까? 벡터 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칼라 사형하고 이 벡터 사형을, 여기 스칼라 사형이죠. 이 스칼라 사형하고 이 벡터 사형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라고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 배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13주차 3차시 수업에서 정확하게 한번 제가 유도해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쉬었다가 나중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